실적 발표 나온 데서 주가 변동이 나온다. 그럼 일단 어떻게 나오건 간에 줄이신 게 팁이다. 안도보다는 오히려 안도를 시장이 좀 역이용하는 이런 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잘 보자. 시장은 심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보다도 눈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 한번 혼조세로 끝나긴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뭐 주식 시장을 대할 때 항상 공격적으로 카터식으로 하자라는 입장에서 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순옥님 젊어 보여서 좋다고 그러시네요. 아, 이제는 얼마나 늙었. 예. 아닙니다. 좀 젊게 살아야죠. 예. 대표님도 네. 한번 좀 스타일을 예. 그냥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바라보면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게 고용지표 저렇게 잘 나왔는데 네.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연준이 그냥 공격적으로 다 금리 인상할 텐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또 양봉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거기서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 아무리 악재스러운 거 나와도 다 이겨내겠다 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냥 언제 또 안 좋게 생각하게 되면 한없이 안 좋게 생각하다가 지금은 조금 좀 나아지다 보니까 그래 애써 그냥 좀 안도 쪽으로 해석하는 시장이 나온다는 것도 좀 특이한 변화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이번 주 있다가 일정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고용이 그렇게 안 좋게 고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물가만 어느 정도 해결되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는 계속 또 강하게 올라가긴 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 경기에 대한 둔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좀 약하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또 반영이 됐다는 게 또 언제는 뭐 경기 둔화돼서 또 난리칠 것 같더니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일단 지금은 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저항선 앞두고 지금 저항이 미국에서 보면은 6대 저항이죠. 이날 나왔던 저가 때 저항 그 쌍 바닥 만들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도 일단 만만치 않겠다 싶은데 12,500선 중심으로는 단기 매물 나올 수는 있어도 소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의 변화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눈여겨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뭔가 차트도 정배열 돼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기대감. 사실 정배열로 간다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기본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는 걸로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해석하고 움직이는 게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또 거기다가 좋으니까 또 좋다고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악재가 예전하고 다른 게 투심이 좋아지니까 악재가 짧게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호재가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번 주에 눈여겨본 게 또 주말 사이에 항상 이건 챙겨봐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안 봐도 항상 그때쯤 되면은 주말 토요일 날 저희 찐시황 할 때 그때쯤 이제 동향이 하나가 나오는 게 글로벌 주식 펀드 동향. 요게 나오는데 요거 꼭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국에 대해서 뭐 글로벌 전반적인 거 뭐 볼 거 없고요. 한국에 대해서 이번 주도 외국인들이 글로벌 펀드 주식 자금 동향은 2주째 유입입니다. 그러면 근데 저기 공무원연금 이채훈 전 CIO 하셨던 이분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외국인이 산다면 그냥 거기에 펀드에 돈 들어오면 사는 거고 빠져나가면 파는 거야. 단순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순하지만 또 진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번 주도 외국인 수급은 기대를 할 텐데 이게 지금 들어온 것처럼 꾸준하게 들어왔느냐의 여부가 또 관건이겠지만 외국인들 진짜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바뀌면서 나오는 시장 변화는 또 약간 편안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런 거 보고 근데 시장은 중요한 게 자금이 들어오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아니라 시장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정권을 만들어주면 어떤 중소형주로 재미를 볼까. 이게 지금 시장이 펼쳐지는 또 하나의 약간 진화된 변형된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또 그렇다고 한번 오늘
강했던 섹터가 내일 또 그대로 안 가요. 한번 강했던 섹터는 또 단기 차익 매물 때문에 약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엔 또 어디 뭐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또 매일매일 또 바뀌는 물에 대응에 어떤 고기 잡아야 되나, 이런 식이 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번 주는 다음 주 월요일이 8월 15일, 우와, 저희 생일이네요. 아, 그래요? 8.15 모니터의 생일, 8.15. 아, 생일 아닌데.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혼란을 드려서. 아,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날. 이날 뭐 특집 방송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렇구나. 예, 애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는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날까지가 이제 중요한 게, 저희는 8월 15일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일 데드라인.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도 중소형주 관련돼서 실적 발표 쏟아질 겁니다. 마무리 전에 해야죠. 근데 그때 마무리 때까지 물론 유예 기간이 있긴 하지만 안 나오게 되면 내 실적, 내 보유한 종목이 실적 발표 안 했네. 이게 기대일까요? 실망일까요? 또 실망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 때 다 돼서, 아니면 또 이제 8월 13일 날 금요일 날 시간 외로 끝나고 그때 실적 발표를 한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럴 때 하고 그냥 쑥 발표하고 그냥 나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중소형주의 마지막 실적 발표와 함께 변동성이 개별 실적 쪽으로 또 커질 수 있다. 이것도 염두를 하시되, 한 주중반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약간 우려를 좀.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 기업들은 네. 원래 실적이 좀 자신 없는 기업들이 늦다는 일반적인 통계가 있잖아요. 성적표 감추려고 그러는 거죠. 늦게. 임 대표님 예전에 학창 시절을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네. 주린이처럼님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시네요. 8월 15일 김민수 대표님 종일 특별 방송. 아, 올데이 롱. 네,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 뭐 종일 방송 하시죠? 네, 시키신다면 해야겠지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야 뭐, 네, 그냥 목이 쉬건 아니건 간에 뭐 떠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네. 그래서 네. 지금 끊어야 돼. 네, 빨리 끊어주세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하면서 양쪽 눈치를 더 치밀하게 세심하게 봐야 되는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실적 발표 마무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내 종목들 어떻게 챙겨야 되냐라는 쪽인데, 팁 하나만 드리면 한국 증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실적 발표에서 와 좋은 실적이니까 그냥 쭉쭉쭉 이거는 모르겠고요. 실적 발표에서 좋은데 장중에 종목이 좀 약간 튑니다. 줄이십시오. 네, 이게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관련된 쪽에서 안 좋은 거면 또 그냥 우르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실적 발표쯤에 실적 발표 나온 데서 주가 변동이 나온다. 그럼 일단 어떻게 나오건 간에 줄이신 게 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반을 줄였다가 반을 다시 살까 말까를 또 밑에서 고려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보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 부분, 네. 지금 저희 오늘 썸네일 제목이기도 한데, 네. 이제 어제 저녁에 늦게 나온 뉴스예요. 치포 거기 예비회, 미국에서 이제 좀 참여해달라 제안을 했고 조심스럽게 제안에 응했다. 네. 이런 뉴스가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중국에 큰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 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 장비 그쪽 공장의 어떤 시설 투자라든가 증설이라든가 신규 교체라든가 이런 게 또 어려워지잖아요. 지원을 그렇죠. 받으려면. 네. 그러니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이. 네, 오늘 당장 또 벌어질 일일 텐데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 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동참은 하지만 중국 관련된 쪽에서 예외 조항이나 아니면 특별 조항 쪽으로 좀 요청을 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이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내일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이죠. 이분과 또 지난번에 왕이구 국무장관, 네, 이분이 진짜 오래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전에 안유아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중국은 이렇게 뭘 하나 맡기면은 정말 오래 하니까 네. 그 장관들이 모든 걸 다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협상력 같은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지금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장관들이 임기도. 그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권 교체와 뭐 이런 약간 민주주의 시대 하나의 민주주의 정부 쪽은 어쩔 수가 없는 한계겠는데 그래도 8.15 대표님은 언제까지 네. 김민수 대표가 이제 정권 교체를 부르짖는 날 좀 이사가 밀리는 거지. 이사가 막 치고 올라와서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면 뭐 저는 다음. 그럼 나는 이상엽 이사로 김민수 대표를 치는 거야. 아이고, 네. 자, 갑시다. 우리가 더러운 정치의 세계를 잠깐 봤어요. 삐져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 비열한 거리, 그 영화 제목. 그러네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오늘 또 대중관계 관련된 얘기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냥 하나만 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하긴 하되 뭔가의 또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았을까라는 쪽은 보는데 마침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3.6% 빠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또 반도체 쪽은 약간 또 묵직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시장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일 났어가 아니라 그건 그거고 다른 쪽으로 보겠어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뭐 어떤 시장 큰 변화 쪽에서는 여전히 종목 찾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높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가 오늘 참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AMD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거 보면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나왔죠. 잘 나왔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쪽 PC 쪽은 되게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PC, 뭐 노트북 이런 쪽으로는 AMD는 더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15% 하반기에 이 정도로 위축될 거라고 감안하는데 근데 하반기 전방이 3분기 매출치를 보게 되면 2분기랑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좋게 보는데 이 핵심이 어디냐면은 데이터 센터 다들 무시하시죠? 이거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AMD조차도 그러니까 인텔이 과거에 그러니까 서버용 CPU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챙기던 거를 인텔이 많이 빠집니다. AMD가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많이들 반도체 걱정돼 이거 Q에 대한 부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AMD에서 보여주는 거는 데이터 센터 강력하다. 그러면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아직까지 뭐 DDR4겠죠. 이쪽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지금 나오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반도체가 어떤 이슈가나 아니면 또 경기 침체 우려관으로 흔들린다. 조금씩 사야겠는데요. 지금 구간 쪽에서는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재고 조정입니다. 공급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재고 좀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쌓아놓는 과정이 나올 거고요. 재고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야 됩니다. 이때가 항상 꼭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거 다시 쭉 떨어진다 그러면 그 쌓았던 재고 조금씩 관리하다가 또 빼는 거거든요. 그럼 또 실적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안 간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요것도 끝나고 나서 뭐 내년 초쯤 가게 되면 또 그 사이에 그렇게 크게 안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우선 보시나요? 아니면 소부장 쪽을 더 좋게 보시나요? 소부장은 늦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를 계속 또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근데 당분간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가니까 내 하이닉스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음을 생각하고 간다 그러면은 아마 하락할 때 아니면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조금씩이죠. 조금씩 모아놨다가 또 대응하는 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AMD가 화이팅이 아니죠. SK하이닉스가 화이팅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또 보게 되면요. 8월 8일 팔팔한 오늘이죠. 8팔하게 이어지는데 아이고 우리 또 임 대표님의 최애 스타들이 데뷔를 했네요. 주말 사이에. 행복합니다. 딱 보니까 근데 이분들은 거의 나이를 거꾸로 드세요. 그러게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어린 그 친구들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벌써 30대라고. 이제 40대도 가까이 가는 친구가 있고요. 리더 수영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15주년 정규앨범 보셨습니까 혹시 이 영상? 아니요 아직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옛 추억에 좀 잠겨 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데뷔했습니다. 그게 끝이고 아마 임 대표님을 흐뭇하게 할
예, 보니까 귓가에 울리더라고요. 원 이러면서 움직이는데, 네, 한번 보시고, 또 인기가, SM의 직접적인 실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일단 일회성 이벤트 정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나 살아있다. 네. 참 이게 그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그리고, 네. 네. 아니, 그건 인정을 해야 돼. 아, 네네. 그럼 또 머리 한번 짧게 깎아 보시고요, 임 대표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쪽은 뭐 주가상으로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뭐 그냥 그럴 것 같고요. 실적 발표하는 쪽에서 CJ제일제당 또 음식료 쪽에서 변화 여부들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CJ제일제당이 좀 괜찮게 나오면 네. 음식료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C 동박 쪽도 눈여겨보고 한국항공우주가 눈길이 가는데 아마 2분기 당장 실적은 크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또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수출 잘해서 우리 이만큼 올라간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게 또 동력이 아닐까. 근데 주가는 좀 올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하고도 변동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8월 9일 화요일 날은 또 7월 소기업 낙관 지수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쪽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서비스업 쪽이나 고용이나 또 자영업자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게 되는데 낙관 지수다 보니까 앞으로 대한 전망이죠.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신규 상장되는 쪽이 2차 전지입니다. 아, 이건 또 화제가 되겠네요. 네, 잘 봐야 되겠죠.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이거 상장된다라고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조립 공정 쪽에서 이게 보니까 한 5, 6년 전부터 실적이 꾸준히 나오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최대 주주가 태광이다 보니까 이게 신규 상장되면서 태광이 혹시나 그날 이게 주가 움직이면서 쭉 움직인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이게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강한 거는 보통 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CJ 대한통운도 운송업체인데 생각보다 파업 끝나고 실적에 대한 변화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콘텐트리 중앙 케어젠. 개인적으로는 케어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바이오 쪽 드릴 때 그래도 나름대로 봐야 될 회사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저 고점에서 안 밀립니다.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 발표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근데 아마 실적 발표 쪽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좀 많거든요. 네. 그중에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게 공복시에 먹어서 혈당 관련된 거 조절하는 거. 이게 성과가 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지금 건강 기능성 식품인데 기능성 식품처럼 안 돼 있어요. 이런 효과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또 고점에서 계속 오래 끌다 보니까 약간 출렁임이 나오겠죠. 네. 만약에 하게 되면 관심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8월 10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크게 해야겠죠. 네. 지금 CPI 또 이날입니다. 10일 날 CPI 나오고 중국의 CPI, PPI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수요일, 목요일 이때가 약간 변곡점 느낌이 나겠죠. 네. 왜냐면 목요일은 보시면은 옵션 만기일 있고 또 미국의 7월 PPI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중요한 날이 월요일, 화요일보다 수요일 날을 어떻게 또 시장이 잘 이겨내느냐. 그러게요. 지금 네. 일단 다들 8.8보다는 아래지 않겠냐 네. 기대를 하는데 이게 네. 가봐야지 하는 거니까. 가봐야 아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숫자 자체가 8%대입니다. 그것도 참 우리 엄청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지금 연준은 목표치가 2%대를 하고 있는데 피크아웃 됐어 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여전히 8%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를 빌미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피크아웃에서 그래도 이제 꺾였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혹시나 이런 때 또 훅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거로 예상은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 네. 이걸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다 또 안도보다는 오히려 안도를 시장이 좀 역이용하는 이런 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잘 보자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참 갈수록 피곤해지게 생겼어요. 우리가 아주 이제 많이 우리 수준이 높아져서 네. 이제는 예전에는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보면서 이제 눈치를 보기 들어가는 거죠, 이번 주.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눈치 싸움이죠. 이게 시장은 심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보다도 눈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날 또 고민해서 봐야 될 게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Z 폴드 4, 네, 플립 4 공개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이쪽을 노트만큼 팔겠다라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보다 보니까 구글에서도 이번에 하반기에 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픽셀폰이죠. 네, 이것처럼 나온다고 하는데 얼만큼 기술력을 보여줄지. 근데 이번에 또 유출된 사진 보니까 와 이게 라인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또 배터리 관리 많이 했다. 그리고 뭐 카메라는 별로 중요치 않죠. 저희 이미 충분히 좋잖아요. 아유 좋아 남죠. 남죠. 임 대표님은 셀카 찍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셀카요? 네. 아, 잘 안 찍어요. 경험이 많죠. 하지만 그렇게 잘 안 찍어요. 저희 예. 여행을 몇 년 했는데도 네. 그동안 찍은 사진이 다 바깥이죠. 아니. 그지 풍경. 그렇죠. 아니면 그것도 한 50장도 안 돼요. 몇 년 동안 찍은 게. 자,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감으로 즐기는 타입이지 이걸 막 기록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오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네.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아마 이쪽은 일단 반응도 반응이겠지만 대중화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중화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품 쪽을 이제 더 많이는 들리는데 Q는 늘어났는데 P가 그만큼 끌어올리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또 걱정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또 요 오날을 기점으로 해서 부품주 쪽은 한번 또 챙겼다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쪽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또 예약이 몇 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번 약간 조정 나왔다가 그때 다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날 실적 발표하는 것 쪽에서는 한원 시스템 실적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를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고 CJ 프레시웨이 또 리오프닝 때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요즘 그나마 안 빠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패턴 잠깐 볼까요? 지금 CJ 프레시웨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번 충격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리오프닝 종목 쪽에서 이렇게 견조한 종목은 이 종목이 뭐 저희가 보통 항공주도 보고 뭐 카지노주도 보고 그러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단단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또 동향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봤었을 때 또 눈길이 가는 거는 지금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목요일. 네,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때 지금 동향은 이번에는 약간 선물은 외국인들이 8월 달 들어서면서 약간 조금 매도 이거 현물을 많이 샀기 때문에 현물의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을 끌어올리면서 옵션 만기를 그렇게 크게 오히려 더 좋게 나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아마 수요일 날 조정의 패턴을 보이고 목요일 날 후반에는 또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MSCI 분기 리뷰가 있는데 카카오페이 편입 가능성은 얘기 나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알리페이가 지금 지분을 매도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데 보통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를 보더라도 그렇죠. 주가가 딱 슈팅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다른 게 뭐 밸류 찾고 뭐 업황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그만큼 충분히 되겠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마 이번에 다음 분기 반기 때는 LG에너지 솔루션 얘기가 또 나오는 것처럼 요거는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날 실적 발표되는 거 삼성화재, 펄어비스 실적 발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 날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소비 심리 관련된 얘기들 이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